미안해, 지은아. 그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난민촌 한가운데 민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15년 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속삭이자 그가 더 깊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의 혼돈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그리고 다시 만난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다시 만났을까요? 15년 전 그날, 우리는 왜 그렇게 헤어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다시 같은 곳을 향해 걸어왔을까요? 이것은 두 사람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우리는 의사생활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딱 2주.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로서 바쁘게 살아온 나에게 민준과의 결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갑자기 다른 그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리아에서 1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혼했고, 집을 계약했고, 신혼여행 티켓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터로 간다니.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나 이 일 해야겠어. 내가 의사가 되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었어. 이제야 의사가 된 이유를 찾았어.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그 눈을 사랑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눈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나는 그가 이기적이라고 소리쳤고 그는 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혼 반지를 돌려주고 서로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올랐고 내 마음 한편에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비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이었습니다. 15년이 흘러서 나는 지금 시리아 난민촌에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민준이 선택했던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왜 나를 두고 이곳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텐트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총상 환자들을 수술하고 말라리아와 싸우는 날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준의 선택을 원망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난민촌 입구에 새로운 구호단체 차량이 들어왔고 나는 별 생각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 조금 더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과 난민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몇 년 전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고? 당신 때문이죠. 당신을 이해하려고, 당신을 원망하려고, 그리고 당신을 잊으려고.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러 왔어요. 보면 몰라요? 나는 차갑게 말하고 다시 환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 먼 곳에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처음부터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었던 걸까요? 민준과 나는 같은 난민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나는 환자를 돌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과 원망이 뒤섞인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이야기, 구호물품에 대한 이야기,
안전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대화는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텐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난민촌 언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15년 전 일.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너도 여기 왔구나.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나도 왔어요. 당신이 선택한 이 길을 나도 결국 걷게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무장단체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나는 아이들을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가려진 얼굴의 남자들. 나는 끌려갔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멀리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에 실렸고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준이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어둠 속에 갇힌 지 3일째. 나는 낡은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과 빵 한 조각만 주어졌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날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그때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발소리, 그리고 폭발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박살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구조대원들과 함께였지만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상이었습니다. 지은아, 살아있구나. 그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뜨거웠고 상처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바보, 왜 이렇게까지...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구조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민준의 가방이 떨어졌고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우리가 헤어진 바로 그날의 일기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난 가야 해. 내가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나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도 지은이 생각을 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까? 또 다음 장. 5년이 지났다. 지은아, 나 아직도 널 잊지 못했어. 미안해, 이기적인 거 알아. 15년간의 일기. 모든 페이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봤자 내가 이미 날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나는 내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도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쓴 내 일기. 나도 모든 페이지에 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바보, 우리 둘 다 바보였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15년 전에도, 지금도. 그가 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헬기 안에서 총상을 입은 그와 납치해서 풀려난 나. 우리는 15년 만에 진짜 마음을 나눴습니다. 민주는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1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단 하루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우리는 난민촌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겼고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계속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나는 계속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텐트에 앉아 차를 마셨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우리 처음부터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먼저 이 길을 택했고 나는 그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15년이나 돌아왔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난민촌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임무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기록할 것이고 나는 계속 치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반지였습니다. 15년 전 내가 돌려준 그 약혼 반지였습니다. 버리지 못했어. 언젠가 다시 너한테 끼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내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15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반지. 15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공항 주차장, 차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키스를 나눴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약속으로 가득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국경 없는 사랑, 시간을 넘어선 사랑, 15년을 헤매다 결국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사랑해, 지은아. 민준이 다시 한번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